는 이제 뭐 아까 파라다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오렉신 하이퍼크레틴 아고니스트가 나오면서 아직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스티뮬런트, 그러니까 낮에 졸립지 않게 하는 약은 각성제를 쓰고 대개는 이제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그런 약제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탄력 발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램과 관련된 증상은 그런 항우울제로 램을 억제시키는 그런, 그래서 램을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아드레너직 시스템, 세로토너직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콜리너직 시스템하고의 어떤 밸런스를 맞춰줘야지. 그 탄력 발작이라는 게 이제 콜리너직 시스템의 우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제, 아까 오렉신 아고니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이제 원인이 되는 오렉신 하이퍼크레틴을 오렉신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하이퍼크레틴 스탠퍼드 쪽에서 나오는 논문은 이제 하이퍼크레틴이라고 하고, 또 그 약제를 만드는 데서는 이제 오렉신, 지역회사에서는 오렉신 아고니스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크레틴 베이스드 세라피를 보면 오렉신을 강화시키는 그런 약제들이 낮의 각성도 호전시키고 낮의 각성도 증가시키고 또 탄력 발작도 경감을 시킨다고 해서 특별히 스티뮬란트하고 항우울제를 같이 쓰지 않고도 한 가지 약으로 다 컨트롤, 기면병의 증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이제 올해 그 임상 3상 연구를 지금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이제 2상 연구를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 약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는 약제, 그렇지만 이제 현재는 이제 지금 나온 약제를 갖고 처방을 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모다피닐, 아르모다피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그 히스타민을 증가시키는 와킥스, 피톨리산트라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런 약제들은 아직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고요. 최근에 홍콩에서 굉장히 아들이 졸립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었는데 갑자기 졸림 증상이 나타났대요. 근데 보니까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독감을 앓고 나서 심한 독감을 앓을 때 한 3일 정도 병원에 입원됐었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씩 자는 그런 증상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어머님이 그 IV 이뮤노글로불린을 쓰면 어떠냐고 여러 가지 문헌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질의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경험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인면 베이스드 세라피라는 것은 이게 오토인면으로 인해서 이런 병이 나타난다고 하면,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인면을 억제시키는 이런 약제를 쓰면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발병이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서 그 인면 프로세스가 한참 진행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IV 이뮤노글로불린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케이스 레포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석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그런 시도들을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피톨리산트 보면 그 히스타민에 작용을 해서 그 오토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그 히스타민을 이제 시냅틱 클레프트에 증가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히스타민뿐만 아니라 보니까 세로토닌, 노에프네프린, 도파민을 다 증가시켜서 낮졸림증, 탄력 발작 모두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렉신 아고니스트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낮졸림증 플러스 탄력 발작, 카타플렉스에 모두 이제 한 가지 약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임상 연구 때 참여한 우리 아주 심한 그 기면병을 갖고 있는 32세 남자 환자의 그 수면다운 검사인데요. 그 이제 특징적으로 기면병의 특징은 수면다운 검사에서 밤에 잘 때 잠이 들자마자 램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슬립 온셋 램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타났고, 굉장히 수면 분절이 그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거의 뭐 20번, 30번 잠이 이렇게 분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 빨간 게 램이죠, 이렇게. 낙검사에서는 멀티플 슬립 레이턴시 테스트에서는 이제 잠이 빨리 들었어요. 민 슬립 레이턴시. 그러니까
불 끄고 잠드는 시간의 평균이 1.3분이었고 램은 4번 검사했는데 4번 다 나타났습니다. 아주 심한 기면병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그 오렉신 아고니스트를 이제 임상약으로 해서 임상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치료 전 약물 치료 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테스트를 합니다. 우리가 약물 스터디를 할 때는 이제 저희가 MSLT 대신에 MWT라고 그래가지고 그 검사실에서 잠을 가능하면 자지 말라고 이렇게 인스트럭션을 해서 잠을 깨어 있게 합니다. 근데 이제 잠을 못 참고 잠이 들죠.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는 2분 만에 이렇게 환자가 잠이 들었어요. 저희가 40분 동안 검사를 하는데요. 약물을 10시에 투여를 했는데 잘 가다는 것 같아서 배터리가 많이 닫았나요? 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투여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40분 후까지 잠이 들질 않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약제가 굉장히 그 낮졸림증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아주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또 탄력 발작에 대한 저희가 그 스케일도 했었는데 탄력 발작도 거의 컨트롤이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약효가 좋았던 것을 저희가 임상에서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그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데 그 TAK994라는 약은 그 전 세계적으로 임상 연구를 재작년에 하다가 그 일부에서 간의 어떤 수치가 간 효소치가 증가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 같은 것이 나타나서 발견이 돼서 실제로는 TAK994의 임상은 스톱이 됐고 같은 회사에 또 다른 그 약제가 있었습니다. 컴파운드라고 하는데 두 번째 컴파운드를 갖고 지금 2상까지 거의 다 이제 하고 금년부터 3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별 이제 부작용이 없이 여태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오렉신 하이포크레틴이 기면병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1999년도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처음 이제 얘기를 하고 2000년도 이어서 2000년도에는 기면병의 이제 사람 기면병의 원인은 하이포크레틴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약으로 만든 거는 그 다음 해 약으로 만들긴 했는데 실제로 그 약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그 BBB를 통과를 하지 못하는 그 약제를 우리가 썼을 때 그 뇌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그 어떤 제한 때문에 그 약의 효과가 없어서 쥐실험을 하면 그 뇌에다가 직접 주입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인트라네이잘 이넬레이션을 하면 또 뇌까지 올라가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하다가 그거를 이제 BBB를 통과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거를 풀어서 숙제를 풀어서 이게 한 4, 5년 전에 처음으로 그 임상 연구를 동물 실험부터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빨리 약이 나오기를 바라긴 하는데 아마 2, 3년 안에는 약이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